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축법 할 차례입니다. 예. 자, 이거 뭐 얼마 전에 제 블로그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랄까, 저는 사람들한테 척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랑 왼수가 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갈기고 싶으면 갈겨버리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종률 씨가 챔피언이라서 그렇다.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챔피언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그렇게 방어전 치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뺏기는 사람 있고 시기하는 사람 있고, 제가 존경하는 세노 선생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 콩지를 시기하는 파치는 있다고 하지 않더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드려도, 그 사람을 건드려도 왜 그 수익이 대박난 사례를 가지고, 도일동 공장 폐차장 사례가 하나 있는데 한 65억의 낙찰 받은 폐공장이거든. 폐공장은 아니고 폐차장업을 하고 있는 공장인데,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65억의 낙찰 받고 47억 대출 받았는데, 그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것 같다. 수강생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수강생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수강생 돈으로 투자했다는 말은 뉘앙스가 회원님들 돈 받아서 재법인으로 투자한 느낌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회원님들 각 4분의 1씩 투자를 한 겁니다. 등기를 각 4분의 1씩 하신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제가 뭐 대가를 당연히 받았을 건데, 이제 그게 과한 거 아니냐 이게 요지인데, 65억 낙찰 받고 47억 대출 받았는데요. 거기서 4월 20일 날 잔금 치고 6월 20일쯤에 보상 안내문이 왔는데 전체 토지의 3분의 1,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3분의 1 건물 전체랑 토지 3분의 1 보상받는데 지금 수용 재결 중인데 아마 한 60억 보상 나올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상가로 앞에 남은 땅값 평당 650 계산하면 대충 한 140억 정도 되는 땅입니다. 소득세 어마어마하게 내겠지만 그런 성공사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 눈에 그래 보인다고. 예. 그렇게 그걸 낼 거면 좀 이렇게 꼬투리가 되는 것 같고 하든지.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한테 카톡 상담하고 50만 원 준 적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달라는 적 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조선일보 기자 메일을 써버렸죠. 그래서 여기 메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일로 제보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소란스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건축법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 전체 7개 수업 중에서요, 오늘 수업이 제일 널널합니다. 돈 버는 이야기 제일 작게 나오고요. 뭐 좀 재미가 제일 없는 수업이라면 제일 없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걸 또 주의 깊게 들어놓지 않으면 건축법에서는 도로와 대지 관계 이런 것들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헐렁하게 들어버리면 다음에 도로에 멀쩡하게 접혀있는 맹지 낙찰 받거나, 아니면 뭐 내 땅을 잘라내야 되거나 도로 좁다고 그런 걸 낙찰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을 단단히 공부해 놔야지 다음 시간 도로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법은 중요합니다. 도로는 돈 버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응용을 하면은. 그래서 돈 버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도 도로법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들어가기 위한 좀 징검다리고 한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또 놓치면은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오늘 왜 돈 버는 이야기 안 나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돈 버는 이야기보다 요거 주의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위주로 있을 겁니다. 자, 건축법 기초 알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요,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크기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거 건축법에서 결정되는 거다. 맞죠? 맞죠? 아유, 용도지역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건 국계법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법에서는 돈 버는 이야기 할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지어서 돈 벌까요? 하는 이야기를 용도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돈 버는 이야기보다는 건축법 이런 법이 이렇습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만 있습니다. 자, 건축이 뭡니까?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이런 것들이 건축이라고 합니다. 개축, 재축을 제가 잘 헷갈리더라고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개축이고, 재로
부서져 가지고 다시 짓는 게 재축이고 그렇다고 하네요. 자, 뒷장 넘길게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법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2조이랑 들어갈 건데 미리 보자면 사람과 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도로는 너비가 4m고 접한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됩니다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렇게 도로가 있는데 내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럼 건축가 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걸 뭐 점프해서 들어갈 거냐고 이걸. 남의 땅을. 그죠? 차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축가 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도로가 차와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되고 그 다음에 폭이 4m이어야 됩니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한 길이는 몇 m요? 2m. 근데 우리는 아예 공부를 여러분들이 저처럼 강의할 거 아니고 투자를 할 거면 아예 3m로 알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생각해봐요. 내 땅의 진입로가 주차장 입구가 2m다. 도로 접한 길이가 2m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 폭이 다시 그려볼게요. 요런 땅이 있는데 요 폭이 2m예요. 그리고 내 차가 지금 G80이다. 제네시스 G80이다. 그럼 요즘에 뭐 이래가지고 여보 나 마트 갔다 올게 이러고 마트를 갔다 왔더니 백미러 어디 갔어? 그죠? 예. 그래서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진입로 허가를 받으려면 접한 길이를 3m, 폭을 3m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면 그냥 땅을 볼 때 뭐 자루형으로 생긴 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은행잎처럼 생긴 거 이런 땅 볼 때 습관적으로 3m 이상이 되느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례를 생각할게요. 예전에 당진에 땅이 경매 나온 게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3m가 안 돼요. 그 맹지야 맹지. 한 2.8m 이래 되면 들어가기 좋게 생겼거든요. 근데 맹지라기보다는 외부에 주차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건축물 이런 거밖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가치가 훅 떨어지는 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진 송화읍에 있는 경매 사례였는데 아마 토지 주인이 설계사랑 협의하면서 분필하는 걸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법을 생각하지 않고 분필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남양주 이런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 자, 도로는 어떤 도로여야 됩니까? 아무 도로면 다 됩니까? 라고 했는데, 뭐 뒤에 더 하겠습니다만 국계법상의 도로, 도로법상 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법상 현황 도로 뭐 이런 것들 있죠. 사도법을 생각할게요. 사도법상의 도로 이러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도로는 거의 없다. 사도는 있는데 사도법상의 사도는 별로 없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사도는 도로편에서 디테일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사도법상의 사도, 사실상 사도, 그냥 사도 종류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브라보 펜션 다시 소환해가지고 사유재산이냐 공공재냐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국계법상의 도로는 어떤 도로죠? 국계법상의 도로가 뭐더라? 국계법이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맞죠? 그 법에 따른 도로다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관계 볼까요? 국계법에 도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뭔 도로죠?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맞나요? 맞죠? 요런 데 필지 찍어볼게요. 이 땅 보니까 국계법에 따른 소로인류 써놨죠? 맞나요? 국계법에 따른 소로인류입니다. 국계법에 따른 소로인류 요거에 저촉, 접해 있는 게 아니고 저촉. 그러면 일부 보상받을 땅이 들어가 있네요. 한 번 더. 자, 국계법상의 도로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라고 불러도 된다. OX. 맞죠? 국계법 안에 도시관리계획 있죠? 도시관리계획 안에 도시계획시설 있나요?
맞죠? 예,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요 교재에서 국계법상의 도로 다시요. 여기 도로는 뭔 도로입니까? 하고 국계법상의 도로라는 말은 그냥 도시계획 도로, 우리 시내에 있는 도로 요거다. 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법상의 도로는 어떤 도로죠? 요거 쉽게 말하면 국도지방도죠. 우리한테는. 사도는 생략하고요.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의 도로 이름이 요것도 조금 괜히 말이 거창하고 어려운데요. 그냥 시골 동네 우리는 그냥 요렇게 합시다. 시골 동네 도시계획 도로다. 요래 합시다. 이 정도면 읍면 단위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지자체 계획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는데 문제 없겠죠. 현황도로는 뭐죠? 현황도로는 그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남의 땅 밟고 다니다 보니까 도로화된 거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걸로 건축 허가를 받아버리면 그러면 앞으로도 그 건축법상의 도로 됩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다고 그랬지 꼭 된다는 아닙니다. 이제 요게 주의해야 될 게 옛날에는 폭 3m만 갖고도 건축허가 해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옆에가 허허벌판이면 건축허가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가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축허가 나겠구나 이 생각인데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요 뒤에 사례 보겠습니다. 요 남양주 경매 사례인데요. 몇 가지 필기를 하시면서 보십시오. 34464 사건 볼게요. 자, 용도지역이 뭡니까? 도시 일반 상업지. 자, 요 땅 용도지역이 뭐예요?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을 같이 한번 쓰면서 해볼까요? 55평이네요. 그죠? 일반 상업지역 55평이다. 뭐 하기 좋은 땅이라 그랬죠? 그러면? 나홀 아파트 같은 거 짓기 좋은 땅일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다 일반 상업지역이면 건폐율 80%잖아요. 맞나요? 근데 구도심 일반 상업지역 뭐 하고 세트로 잘 있다 그랬어요? 방화지구 써놨네. 맞나요? 그래서 80이 아니고 주택으로는 70이 있구나. 그럼 보세요. 55평에 바닥 면적 70% 잡으면 35, 75, 35, 30 하니까 38.5평 나오니까 집 짓기 괜찮나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5평 빼면 33평 나오니까 괜찮나요?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죠? 자, 근데 슬라이드 밑에 넘길게요. 요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가설을 세워서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땅이 이 땅이라면 경매 나온 땅이 794의 34번지 땅이라면 자 질문 내 땅이 있는데 앞에도 도로가 있고 뒤에도 도로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되게 좋은 거죠? 맞죠? 자 이 물건도 보니까 폭이 3m라서 문제지 도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그죠? 여기도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올 건데 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폭이 몇 메다요? 폭이 4m. 근데 이 집 몇 메다요? 3m.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허가 난다고 안 난다고?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폭을 4m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가 가운데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도로가 이 폭이 몇 메다요? 3m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필지가 뭐 옆으로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3m 도로가 요 밑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러고 나서 필지가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러면 네가 건축허가 받을 거면
이 앞에 도로를 4m로 만들어줘라. 그래야 건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 땅을 여기 요렇게 잘라가지고 일부 좀 들여주고 나중에 도로를 쓰게끔 내어주면 되나요? 예, 되겠죠. 예, 됩니다. 그럼 요거 몇 메다 분필해가지고 대지 분할해서 몇 메다 그 건축선부터 하고 대지 분할하고 하면 될까요? 몇 메다 들여서 자르면 될까요? 0.5m. 이걸 1m가 되면은 어찌 되느냐 보세요. 만약에 1m로 가버리면 요 위에도 이렇게 땅이 있죠. 여러분 교재 보니까 맞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들여짓기를 1m를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이 집도 지을 때 1m 들여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도로가 반듯하게 안 가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로에 없는 정중앙선을 그어가지고 양옆에 필지가 있다면 그 무조건만큼만 밀고 들어가면 되는 분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설명 이해되시나요? 네, 설명 좀 어설픈가? 예. 그 가운데 지금 가운데에 없는 가상의 선을 그어서 부족한 만큼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만큼 들어간 건 몇 미터요? 0.5m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요 땅도 자르고 들어가는 몇 미터요? 0.5 맞죠? 그래서 지금 경매에 나온 이런 사례는 55평이 나왔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잘라줄 걸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로 2개 접하면 좋다며. 되게 환장한 건데, 젠장한, 여기 잘라주고, 앞도로 3m 만들어줄게. 이랬더니, 야, 이 뒤에 도로 또 있는데, 그럼 이거 또 잘라줘야 돼요. 이거 몇 메다요? 요것도 몇 메다? 0.5, 요것도 0.5 또 잘라줘야 됩니다. 환장하겠죠? 그죠? 만약에 앞에 도로가 뭐 2몇 m다, 뭐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4m가 되기 위해서 양옆으로 얼마큼 넓혀야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는 만약에 제방이 있다든지,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제방이 있다든지 하천이 있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럼 이쪽으로는 확장을 못 하죠. 맞나요? 이때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게 몇 메다 밀고 들어가줘야 도로가 4m가 되나요? 1m. 이해하시겠어요? 그때는 대지 분할이 도로폭 소유미달 전체를 다 해야 되고 양옆으로 대지가 있을 때는 절반씩.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땅은 55평의 토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앞뒤로 한 3평씩 잘려나간 땅입니다. 앞뒤로 3평씩 잘려나가면 몇 평 되죠? 49평쯤 되는 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드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갖고 실수를 하느냐, 생각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것이,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보세요. 도로가 이거거든. 이 도로고 이 도로에 좁죠. 그게 뭘 짓고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동네를 안 가봐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들어간 도로 또 있으니까 그래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도로 안에다가 뭘 짓는다, 좀 느낌 안 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m 도로 안쪽에다 2.몇 m 도로로 들어가서 안쪽 길이다. 그러면 별로 안 땡겨. 실수를 잘 안 해요. 왜요? 안 사니까. 그런데 만약에 철물 건재 공구 전기 이게 경매에 나왔다, 매매에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럼 1층에 상가 넣고 상가주택 같은 거 지으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산다면 이 도로에서 바로 진출입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상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실수는 이 동그라미 친 이 땅에서 많이 합니다. 요 별표 칠게요. 요 땅에서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뭐 794-31 요런 땅에서 실수 많이 해요. 왜요? 나는 건축허가 받을 때 요렇게 진출입할 겁니다. 요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뒤쪽에 도로가 3m네? 그럼 뭐예요? 야, 도로 좁잖아. 잘라. 이거 해줘야 돼, 이거. 환장하겠죠? 예.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한 땅들이 도시계획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데 그 안쪽 골목이, 그 안쪽 도로가 4m가 안 된다. 그때 요거 분필해 주는데 이거를 잘 놓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브레인시티 앞에 옛날에 경매 났던 거, 요게
우리 첫 시간에 한 거죠. 5889 사건. 요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물건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땅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데 그 안쪽 골목이 그 안쪽 도로가 4m가 안 된다. 그때 요거 분필해 주는데 이거를 잘 놓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브레인시티 앞에 옛날에 경매 났던 거, 요게 우리 첫 시간에 한 거죠. 5889 사건. 요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물건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다를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자, 평택시 가재동에 그때 그 당시에 자연녹지 지역 요게 경매 나온 사례가 있었고, 화면 볼게요. 도로가 딱 봐도 4m 안 되게 생겼죠. 우리 일반 통행길 그게 4m거든요. 그보다 좁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택 가재동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 210. 자세히 보세요. 자, 요거 지목이 전이니까 건축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뭐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죠? 그래서 요 땅에 나중에 짓는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218에 대해 어찌 됐습니까? 빼빼로 같은 이쑤시개 같은 땅이 하나 더 있죠? 219에 2도 이렇게 분필했죠? 맞나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분필해야 됩니까? 네. 잘라줘야 됩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잘 모르겠는 건 이쪽은 자른 게 맞는데 588 도로가 이쪽에 또 있죠. 이쪽도 분필해야 되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쪽은 도로를 안 쓰거든요. 그래 아마 시청하고 협의하면 이쪽은 안 잘라도 될 것 같아. 근데 218 봐봐. 이거 또 잘랐죠. 이쪽 또 잘랐죠. 맞죠?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택시가 대지분할 하잖아요. 대지분할해서 도로를 자르면 요걸 도로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건 아예 요게 이제 남목에 따른 도로를 쓰겠다고 해서 아예 도로를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지목 도로인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도로로 안 되고 대로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지목이 전이었다 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재동의 이물권 가치는 요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려나간 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잘려나가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 면적을 가지고 장래 땅값 평당 400으로 했다. 그럼 400만 원. 요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요렇게 이쑤시개 같은 땅이 경매 났다 했을 때 이거 알받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는데요? 이거 알받기 될까 안 될까? 이거 수강생 한 분이 형님 나 이거 알받기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물고 좋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또 덩치 좋아가지고 알받기 하면 잘할 사람이거든. 제대로 할 사람이거든. 그래서 야 무섭다 이러면서 어떤 건데 이래 한번 보여놔 줘봐 이러니까 형님 이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의 빌라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자기 땅으로 쓰면서 분필을 다시 이 땅을 낙찰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맡겠다 알받기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알받기가 아니고 알된다. 알된다 알 이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대지분할해서 도로로 내놓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분할한 거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주워 담아서 내 대지니까 뭐 또 가로막겠다. 그거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 그래서 전혀 안 됩니다. 이런 땅들이 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 훗날에 이 동네가 재개발을 한다. 그리고 지목이 대로 돼 있다. 그때 평가를 받으면서 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때 도로로 평가받을까요? 대지로 평가받을까요? 도로, 대지. 일반적으로 대지로 받아요.
원래 지목이 돼 있는 땅이 있고 이러면. 예. 도로는요 엄청 평가가 낮아요. 현황도로면 대지의 3분의 1 정도 되고, 사도면 내 땅이지만 자발적으로 도로를 쓰겠다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예전에 수강생이 쌤 이 땅 일반 매매로 하는데 어때요? 라고 하는데 제 건축구역이었거든요. 제 건축의 도로만 땅만 낙찰받는다. 매매로 산다. 조합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제 건축인데 땅만. 없죠.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제 건축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토지만 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현황의 도로였어요. 근데 지목이 잡종진 거야. 근데 출신이 요 비슷한 거더라고. 요 스타일이라고. 아, 이거 도로 아니다. 도로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공시지가 한 2배 정도 샀거든요. 근데 그분 딱 봐도 저랑 상담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 이 삶의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랄까, 남 하는 거에 좀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남 잘 되는 거에 고춧가루 잘 뿌릴 것 같은 느낌 올라오더라고. 내가 자신 있냐고. 내가 자신 있대. 그래서 조합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대. 해봐라고. 그래가지고 공시지가에 2배를 주고 샀거든요. 6배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개발로 가도 되고 제 건축으로 가도 돈 됩니다. 제 건축으로 가면은 이제 매도 청구를 하는데 도로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개소리하지 말라고, 난 되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1억 주고 샀나? 3억이 팔았으니까 뭐 괜찮죠? 알받기 되는 관계 보여드려 볼까요? 알받기 되는 거. 먼저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사례를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과거에 이렇게 꾸불꾸불했던 현황도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이 현황도로에 접한 여기다가 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입했어.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느 날 뻔듯한 도로를 내네. 이런 식으로. 뻔듯한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땅 주인들이 뭐 여기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크게 갖고 있었는데 요 부분은 보상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요 땅이 뭐예요? 잔여지죠. 그죠? 잔여지를 그냥 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 거야. 너무 땅이 도로에 접해가지고 길쭉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이구 도시계획도로 나가지고 좋으니까 이제 여기로 출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자, 이 잔여지 주인이 우리 할아버지 땅에 통행하라고 승낙한 적 없죠? 맞나요? 근데 할아버지가 뭉개고 계속 다녔죠? 이런 게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낙찰받아가지고, 안 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알박기 되는 땅들이 이런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거랑은. 이거는 대지 분할하면서 이 부분을 통행로로 쓰겠다는 의사가 있었죠. 그 이후에 낙찰받는 것은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데, 요거는 다시요. 이 경우는 잔여지 부분이 도로로 쓰겠다, 통행로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의사를 낸 적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받게 됩니까? 예, 됩니다. 이런 땅 많습니까? 겁나게 많습니다. 겁나게. 저는 알받기 투자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서 그냥 가만 놔둬도 올라가는 것들 많은데 뭐 하려고 이제 알받기까지 하냐 이런 게 지금의 제 생각인데, 뭐 제가 그렇게 착하다는 뜻은 아니고 먹고 살만해서 안 한다는 뜻인데, 한때는 제가 또 알받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법정지 삼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죽으면 지옥 갈지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자, 화면 좀 볼게요. 여기 안에 보니까 뭔 물류센터가 크게 돌았죠. 그죠? 여기가 홈플러스, 아워홈, 그 다음에 쿠팡, 이것도 홈플러스, 물류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왔는데, 그 옛날 이 물건이 경매 진행 중일 때는 요 안에 공사 중이었어요. 자, 이 물건 다시 볼까요? 지금 이렇게 생긴 경매 나올 당시는 도로가, 이 앞에 도로가 있고 뒤에 현황도로는 좁죠. 맞죠? 그런데 최근 거 보니까 물류단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딸려 나갔죠. 없던 도로가 생겼다. 맞나요? 예.
자, 이 물건 그러니까 이 도로는 이제 거의 폐도 느낌입니다. 요 집만 다니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앞도로에서 보자면 이렇게 널찍한 도로에 서 보면 이제 요쪽이 1층이죠. 큰 도로에서 보면 여기가 1층이고 뒷도로에서 보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 2층이고 저쪽 아까 뒤쪽 보인 쪽이 1층이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도로가 생기면서 졸지에 코너 땅이 되어버렸는데 홈플러스 물류센터 들어가는 땅이 되었는데 예, 지을 당시는 요랬군요. 이쪽 도로 없고 요랬는데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이제 입찰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되게 웃긴 장면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요거 그림 떠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까 제가 그 단톡방에 팬디 올렸죠, 팬디. 난 그 진짜 프로스펙스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엄청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페이스북 보니까 2011년도더라고요. 나 2011년도에도 팬디를 몰랐네. 그 프로스펙스인 줄 알았어. 아, 쪽팔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경매 나온 땅은 이렇게 빨간 색깔 되어 있는 두 개 필지가 경매 나온 건데 안쪽에 홈플러스 물류센터가 생기면서 도로가 요렇게 나는 거예요. 요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받겠죠. 그죠? 근데 이 물건이 웃긴 게 뭐냐면 앞에 프로스펙스 같은 나이키 같은 땅이 하나 있죠. 이 부분 맞죠? 분필되기 전에 지적도를 보니까 603-9번지 지목이 뭐예요? 임야죠, 임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은 요 집은 요 밑에 도로죠. 이렇게 진출입하는 걸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603-9번지 임야 파란색 줄친 부분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질문, 둘이 사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 것 같아요. 603-9번지 땅 주인 찾아가서 이 땅 분필해가지고 도로 보상받고 남은 땅 요만큼만 파세요.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비싸게 팔 것 같다? 비싸게 팔면 안 사면 되잖아요. 난 입찰하기 전이니까. 낙찰 받고 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럼 입찰 전에 가서 살려고 하면요. 그때는 안 비싸죠. 그저께 제가 여기 세입자한테 찾아가서 요 땅 주인 압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을 알만한 동네 사람이 있다고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내가 그러면 형님한테 뭐 팔으라고 말을 해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얼마에 팔 겁니까? 하다가 감정가가 제곱미터당 4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평당 120에 사기로 했었어요. 청량해보자. 당신도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프로스펙스 꼬리 부분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한테 뭐 감정가 수준을 팔아라. 120에 팔아라. 하니까 하겠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게 있는 그분이 그럼 거래를 하면 나한테 수수료 줄 수 있냐?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면 되죠. 그래서 그래놓고 사놓고 나서 그 다음은요. 만약에 내가 낙찰 못 받으면 낙찰 받은 놈한테 2배로 팔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낙찰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5억 감정한 걸, 이 4억 9천 감정한 걸 2억 4,800이 받았으니 저 뭐 면적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입한 금액의 한 2배 정도에 사가라. 이러면 되죠. 안 사면 어찌 되겠어요? 공부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사면 좀 사줘요. 뭐 이래야 돼요? 일단 봐봐요. 내 땅이라고 펜스 친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펜스 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이 빨간색 주인이고 내가 파란색 주인입니다. 입찰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펜스를 쳤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펜스 부신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여론전 같은 거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땅 주인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괴롭힌다 어쩐다 하면 분명히 여론은 이 파란색 주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걸. 그러면 꼼짝 못하게 하는 또 한 개 묘수가 있거든요. 지목이 뭐예요? 임야죠.
그죠? 나무를 그냥 심지 말고 임야일 경우도 있고요. 전답일 때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 시청에다가 질의를 해버리는 거야. 저는 안성시 원곡면에 가만히 있어 봅시다. 안성시 원곡면 자연녹지 지역 지목이 전인 땅, 답인 땅, 임야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땡땡입니다. 이 땅은 지금 임야이고 또는 전답인데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고 세멘 바닥으로 있습니다. 꼭 뭐 나무든 전답이니까 농산물이든 뭐 이거 심어야 합니까? 그럼 답이 뭐라고 있어요? 심어야 된다 이렇게. 그걸 프린터 출력을 해가지고 내가 나는 나무 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논밭을 놀리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농사지으러 가서 어쩔 수 없이 짓는다고 하면서 땅을 다 까버리면 그러면 더 확실하죠. 그죠?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알박기 하려면 이런 것들이 알박기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땅들이 우리가 지적도는 그 옛날 지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를 넓히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뜬금없는 지금 이런 나이키 같은 땅들, 나이키 꼬리 같은 땅들이 생각보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여기서 바로 진출입하는 거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샀으면 안 되죠. 낙찰받은 분이 아마 산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이제 건축법에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유물거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조사를 다 해놓고 입찰을 안 했어요. 여기 도로, 이 부분을 사라고 막 계속 연락 왔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는 안 샀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유통회사를 다녔었는데 처음에 첫 직장이 대상그룹으로 들어가서 그 미니스톱이라는 편의점 그 회사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물류센터가 있으면 직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직원들이 뭐 어느 점포에 뭐 상품 뭐 발주가 떴다. 그러면 뭐 트레이닝 뭐였더라 한번 나가봤는데 물류센터 불러갖고 제 지원 공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상품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지나가면서 탁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류차에 넣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손이 많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해놓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홈플러스 물류센터는 죄다 자동화를 하네. 그래서 인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투자를 계속 망설이다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월세를 생각보다 많이 못 받겠다. 보상도 받고 맞죠. 코너 땅이면 좋긴 한데 금액도 작고.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안 했던 사례였습니다. 자, 건축법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별 내용 없습니다. 라고 써놨네요. 건축법 2조 1항 11호를 보면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땅은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란 보행과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너비 4m 이상이어야 됩니다. 접한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에서 뭐라고요? 3m. 그죠? 그리고 나서 감옥 볼게요. 감옥에 따른 도로, 이게 도로란 감옥 또는 남옥에 따른 도로입니다. 라고 하는데 감옥에 따른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이게 뭐다? 도시계획 시설도로다. 그죠? 그 다음에 도로법, 도로법, 국도지방도, 그 다음에 사도법, 뭐, 이렇게 법에 따라서 만든 도로들이 있고요. 남옥에 따른 도로는 맨 뒤에 볼게요.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지난 첫 시간에 했던 브라보 펜션 계획도로 아직 머릿속에 기억 있죠? 맞나요? 그죠? 브라보 펜션 계획도로가 4도였죠. 그죠? 보세요. 그 생긴 이름부터가 얼마나 웃깁니까? 4 개인 거잖아요. 도 공공재잖아요. 4도 붙여놓으니까 이 맨날 싸우는 거야 이게. 야 진짜 도로니까 나도 좀 쓰자 하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4도잖아요. 어쨌든 앞에가 4잖아요. 사유재산인데 네가 뭐라고 내 도로 함부로 쓰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브라보 펜션 계획도로처럼 생긴 거다. 그러면 야 이제부터는 이거 도로로 지정 공고하자 라고 하면서 지정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정공고한 도로에 접한 땅은 도로 주인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받게 해주겠다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요까지는 아주 쉬워. 법으로 강의하는 건 너무 쉬워요. 실무로 들어가면 아주 짜증난다니까. 엄청 꼬이게 돼서 왜 꼬이냐? 일단 지정공고 개념이 2003년인가 나왔는데 지자체가 또 그걸 안 썼어. 안 했어요. 법은 있는데 지자체가 지정공고를 안 해놓고 쭉 지나버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담당자들도 그거 지정공고 안 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지정공고 한 걸로 해서 건축허를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브라보 펜션 계획도로는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맞나요? 그거는 지정공고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이 맞냐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만만하게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정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내가 여기다가 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도로를 남옥에 따르는 도로로 가겠다. 또는 남옥에 따른 도로 또는 뭐라고요? 지정 공고한 도로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에 접해는 이 땅은요. 별표친 땅은 건축허가 나는 땅입니까? 나는 땅 맞거든요. 법적으로 나는 땅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럭이라 쓸게요. 만약에 여기 주인이 이거를 가로막는다 이랬을 때 주차 딱지 뗄 수 있어요? 못 돼요? 아니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 딱지 떼려면. 근데 이거 사도잖아, 사도. 맞나요? 딱지 못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자, 내가 이 별표친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통행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파서 밑에 하수관 같은 거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굴착을 해야 되거든. 사유재산이니까 니 뭔데 내 땅을 파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파야 되는 자리에 또 트럭 갖다 대면 맞죠. 그래서 이게 맨날 분쟁이에요. 이게 법은 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법대로 못하기가 되게 쉬운 것들입니다. 근데 물론 또 그래서 지자체 가보면 담당자마다 스탠스가 약간 다른데 이런 쪽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지정공고된 도로입니까? 예, 지정공고했습니다. 그럼 지정공고했으니까 건축허가 나겠네요. 예, 건축허가 납니다. 그 다음 말이 엄청 웃겨요. 건축허가는 나는데 도로 주인 동의는 받아와야 됩니다. 이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가. 옛날에 그 친구, 대학 다닐 때 친구 소개팅 했는데 소개팅녀가 한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래. 그래가지고 나한테 선물하고 싶으면 해줘도 된대요. 근데 손을 잡지 말아요.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선물은 받고, 비유가 좀 그런가? 건축허가는 나는데 굴착 동의는 받아오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 말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분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 반려한 거에 대해서 법에 있으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소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공사를 실제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진상 만나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굴착을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굴착을 할 때 전원주택의 통행에 방해를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굴착에서 되게 애를 먹고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단지 개발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굴착 못 하게끔 막 피해 다니거나 뭐 기반시설을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달리 이야기하자면 내가 별표친 땅 주인일 때 이 도로 부분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맞죠? 팔 때 굴착 동의를 받아봐야지. 그 수강생 그 7교시에 할 내용인데 우리 별표친 땅 같은 경우를 낙찰받은 사례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자 여기를 짓겠다고 하면서 도로를 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도로 낸다는데 얼마에 팔까요? 이런데 가격 흥정을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 되게 예를 들어 평당 100에 낙찰 받았다. 한 500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500에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팔고 나서 또 맹지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500이 아니라 450에 팔고 그냥 팔고 대신에 그 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승낙서를 받아라. 굴착 동의까지 다 받아놔라. 제가 그렇게 했거든. 근데 결국 우리는 이제
요 땅 개발하는 사람 땅을 전체 다 사버려가지고 다 팔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난다 할 때 뭐 굴착 동해까지 다 받아놨는 게 훨씬 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문제 안 생기게.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비도시 면지역, 동읍지역 뭐 이래가지고 예외 뭐 이런 말 써놨는데 이 쉽게 말하면 이게 현황도로 보고 하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도로가 좀 부실해도 건축가 내주겠다 이런 데거든. 그럼 용도지역이 주상공이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된다. 그럴 때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다. 아, 그러면 건축가 내줄 가능성이 높다. 된다는 말 아닙니다. 높다는 말입니다. 높다. 공무원이 볼 때 이거는 그 도로 지적도 도로로 돼 있지 않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 다니는 통행로지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다라고 본다 이러면 또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정말 세상 참 보면 이런 말 해도 되나? 여기 평일 낮에 오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겠죠? 세상 희한한 사람들은 공무원 다 공무원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집에도 이상한 사람 하나 있거든요. 용인시청으로 출근하더라고. 마인드가 완전 무주택자 마인드고. 가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공원 녹지가. 가보면 걔들은 와 완전 무주택자 마인드. 집을 안 지어야지 국가가 잘 살아진다. 아까 이런 생각밖에 없다니까. 막 그냥 그 다음에 건축가 가도 뭐 희한한 사람 많고 이렇습니다. 자, 요거 생략하고 요 뒤에 건축물 용도별 분류 짧게 보겠습니다. 건축물은요 뭐랑 뭐밖에 없어요. 주택이라 할까요? 더 쉬운 말로 집이라 합시다. 집하고 상가밖에 없죠. 쌤 공장은요 그것도 상가로 넣으면 되지. 그죠? 예. 그러면 집에는 또 어떤 집들이 있습니까? 소유권이 1개인 소유권이 1개인 것들 중에는 순수 단독주택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있죠.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생겼어요? 밖에서 볼 때 그냥 가구가 다 분리되어 있죠. 101호, 201호, 301호, 401호 맞나요? 401호는 아니겠다. 101호, 201호, 103호, 104호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소유권은 한 개죠. 전체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어중쩡한 게 있냐면 다중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독주택은 뭐 땅 있고 마당 있고 집 있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중주택은요, 이게 주차장법이 되게 강화되어 있어요. 예전에 지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주차장이 강화되어 있다. 1가구 1주택 1주차가 원칙이다.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가구 주택은 1가구 1주차 이렇게 되어 있고 면적이 작다. 그럼 0.7대 뭐 이런 식으로 가긴 가는데 면적은 660제곱미터까지밖에 허가가 안 나요. 거기다가 요걸 주택이 3계층만 됩니다. 3계층까지만. 그럼 다중주택은 뭐냐? 다중주택은 과거는 330제곱미터까지만 연면적으로 허가를 해줬고, 그래서 보면 330짜리가 좀 많고, 근데 지금은 요거 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의 핵심이 뭐냐면 주차장을 되게 완화시켜놨어요. 주차장을 되게 완화시켜놓고 대신에 또 뭐가 안 되냐면 취사가 안 됩니다. 취사가. 근데 취사 안 된다고 하지만 불법적으로 다 하죠. 그죠?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인버터라 그러나? 인덕션. 앞에 나와봐요. 말 잘 안 나와요. 인덕션으로 제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나 다가구와 질색이야 질색. 세입자 고장났다고 전화 온 거 있잖아요. 돌아버린다. 나 지금 다가구 하나 있는 것도 사람 살고 있어요. 뭐 고치다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다가구 질색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덕션 잠시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인덕션이나 이렇게 전기 꼽아가서 그런 것들 그 불법으로 다 넣잖아요.
다중주택은 주차장을 완화시켜 놔가지고 어찌 됐냐면 시설 면적으로 150제곱미터 주차장 한 대, 늘어나는 거 100마다 한 대, 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대지에 다중주택을 지으면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 넣으면 돼요. 주차는 좀 쉬워. 다중주택 어디 가면 잘 먹히겠어요? 도시. 다중주택 생각하면 어디 세입자가 차가 별로 차 안 갖고 다니는 것도 그렇죠. 대학가가 잘 돼. 또 대중교통이 좋은 지하철 좀 가까이 이런 데 있죠. 예, 그런데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원룸 건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룸 건물 좀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여기 원룸이 몇 개 들어있고 월세가 얼마입니다. 얼마 나옵니다. 수익률 몇 프로입니다. 수익률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은근 살짝 다가구 느낌으로 판단 말이에요. 매매할 때. 그때 꼭 물어봐야 될 게 다중주택입니까? 다가구입니까? 꼭 물어봐야 돼요. 질문. 자,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다. 몇 평짜리 땅이 좋다 그랬죠? 60에서 80. 다가구 지을 거면 코너까지 해서 50평 있죠. 다중주택이다. 40평도 괜찮아요. 다중주택이 잘 먹힐 땅이다. 그러면 40평짜리도 다중주택으로 지어서 임대하면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사례 한 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예전에 제가 그 유통에서 점포 개발할 때 질문 받았던 내용인데요. 제 GS 다닐 때도 GS에서도 공법 강의 제가 했거든요. 법무팀이 있는데 법무팀 이제 공법 약하니까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주택이 5개층일 때부터 아파트죠. 이 봐봐요. 집이 1, 2, 3, 4, 5 이거 뭐예요? 5개층인데? 그럼 이거 아파트입니까? 딱 봐도 아파트처럼 안 생겼죠? 이렇게 보면 이 건물 참 잘 지은 건물인데 요 3개층은 다가구고 밑에는 뭐예요? 고시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왜 잘 지었냐면 봐봐요. 이렇게 합법이 아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죠? 아주 잘 지었습니다. 아주. 예. 요 밑에 보면은 GS15가 있는데 그 GS15 제가 점포 개발 그때 담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주택 사례를 이따가 쉬었다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소유권이다. 이제 공동주택이라 되겠다. 그죠?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 뭐뭐 있습니까?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가 옆으로 붙어있는 연립주택이 있나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주택이 4개층 이하입니다. 4개층 이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역시나 요것도 660제곱미터까지만 허가가 나고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주택이 5개층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새로 지어진 집들 중에서 주택이 5개층이다. 그러면 100% 불법입니다. 99.9%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가 다세대가 아니고 아파트로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5층에 짓는다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최소 7, 8층 그 정도 짓지 5층으로 끝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까지만 하면 되나? 그 다음 상가를 조금 더 할게요. 상가는 어떻게 생겼냐면 1종 근생, 1종 근린 생활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있는데 1종 근생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를 말합니다. 이게 뭔데요? 꼭 필요한 게 이래놓고 목욕탕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의원급 병원도 여기 들어가고요. 휴게 음식점 여기 들어가고요. 소매점 여기 들어갑니다. 이종 근린 생활에서는 그 나머지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회원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그럼 쌤 땡땡 시설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이걸 뭐 우리가 건축 설계할 사람들 아니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요 근린 생활 시설 있죠. 얘네들이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면 땡땡 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마트 24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소매점이겠네요. 그럼 이 마트는요? 판매시설. 판매시설하고 그 근린생활시설 경계가 뭐냐면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판매시설. 그래서 그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이 되는데, 그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은 판매시설이 되는데,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이 안 돼요. 그럼 하이마트 같은 거 생산녹지 지역 들어가는데 어떻게 짓느냐? 그럼 1000제곱미터 넘는단 말이에요, 하이마트가. 그러면 밑에는 근생 소매점으로 놓고, 위에는 뭐 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이래가지고 두 개의 용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장으로 안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왜 제가 이제 요걸 말씀드리냐면, 그 예전에 그 친구가 자기네 회사 건물을 짓는데, 자기네 그 건축사가 여기는 그 업무시설로 지어야 된다. 이 정도 사이즈는 업무시설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업무시설이 되는 순간, 땡땡 시설이 되는 순간 장애인 관련된 시설 많이 넣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임대준다 할 때 병원이 아니고 사실은 의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통선에 엘리베이터 같이 쓰면 되는데, 의료시설이 되는 순간 뭐 구급 차원 뭐 필요하더라. 베드 있잖아요. 그거 할 엘리베이터가 5만 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을 일은 별로 없는데, 그 업무시설 짓다 보면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 작으면 500제곱미터까지인데, 사이즈 작으면 그냥 일종 제2종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업무시설 되는 순간 장애인 엘리베이터 넣으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회사가 사업 짓는데 건축사가 이래가지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놓고 뭐 이래갖고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더라. 어떻게 되냐 종류라 그러더라고. 야씨, 너만 쓴다며. 그러면 직원 휴게소라 그러고 근생 넣어보라고. 내가 그 본생 소매점이나 휴게 음식점 넣어버리라고. 그래갖고 사무실로 쓰면 괜찮다고. 문제라고 내가 그랬지. 그래갖고 혹시 네가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래 너. 야 씨발 나 돈도 안 받는데 내가 왜 책임을 내지냐. 아 문제 안 생겨요 그거. 예, 문제 안 생겨요. 문제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센터다 이런 뭐였어요? 뭐 이종 근생 뭐죠? 이게 자동차 수리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폐차장 아까 한 것들 뭐 폐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사이즈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동차 수리점 중에도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동차 관련 시설 이렇게 됩니다. 그 고시원도 작은 거 있죠. 고시원도 500제곱미터까지 시설 면적 500제곱미터까지는 고시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중주택 경매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다중주택 경매하면 무조건 도움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